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73살이고요. 지금 요양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2주 만에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남편의 50년 전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태수가 세상을 떠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검은 리무진 안에서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푹신한 좌석이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맞은편에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간간히 훌쩍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라고,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망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4월 초순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날라주었고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보였죠.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도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는데 여기는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가 됐다는 걸요. 첫 일주일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다른 어르신들이 로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지만 저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낯설었고 저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오셨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왔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봄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정원에서 매번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식사 이야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저를 조금씩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복도는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건 외로운 일이죠?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았죠.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혼자라니. 저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저는 그냥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면서도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사셨다니.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놓아준 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 사람은 행복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애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신 분,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사신 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영애 할머니와 친해진 건 그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정원을 산책했고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녁이면 복도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죠. 요양원 식사가 어떻다거나 오늘 날씨가 좋다거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 영애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였죠.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이야기. 처음엔 그저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복도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석양을 참 좋아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언덕에 올라가서 해 지는 걸 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할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겠죠.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커피는 설탕 2스푼, 크림은 안 넣었어요. 늘 그렇게 마셨죠. 아침마다 꼭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커피에 설탕 2스푼, 크림은 넣지 않는 것. 그건 제 남편 태수의 습관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건 우연이겠죠. 세상에 그렇게 커피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며칠 후 우리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어요. 젊었을 때 다쳐서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죠. 그래도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자존심이 샜거든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었다고요? 제 남편 태수도 왼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다고 했죠.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희 할머니가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를 피웠어요. 하루에 한 갑씩. 하지만 35에 끊었죠. 아이가 태어나면서요. 아이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 태수도 35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였죠.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옛 추억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한태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태수.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1970년이었어요. 25살 때요. 그 사람은 26이었죠.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1년 동안 사귀었죠. 1970년. 제가 남편을 만난 건 1971년이었습니다. 그 전해에 남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같이 점심을 먹었고 주말이면 한강에 갔죠. 그 사람은 제게 청혼까지 했어요. 청혼까지 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못했어요. 집안에서 반대했거든요. 그 사람 집안에서요. 저는 가난했고 학벌도 없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원했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헤어졌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설득했어요. 같이 도망가자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났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것도 청혼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다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년 뒤에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집안의 여자와요. 저는 축하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소식을 끊었죠. 좋은 집안의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고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원하던 조건이었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전에 사귄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과 헤어진 이유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가끔 소식은 들었어요. 잘 살고 있다더라.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그런 것들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50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 했어요. 그 사람 하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제 남편을 생각하며 사신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산 50년 동안 이 할머니는 혼자 남편을 기억하며 사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청혼까지 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영희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영희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일부러 늦게 가거나 일찍 갔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정원 산책도 혼자 했습니다. 할머니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왜 피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5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의 미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영희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살았던 걸까요? 50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던 걸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아마 산책을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을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뭔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탁자. 창가에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채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안경, 손수건,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죠.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의 얼굴. 그건 제 남편 태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수. 26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 시절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건 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증거. 남편과 할머니가 정말 사귀었다는 증거.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5월 태수와 영희. 그리고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진을 할머니는 5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할머니의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 저는 남편과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하지만 그 사진들 이전에 남편에게는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숨겼냐고. 저는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몰랐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왜 헤어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동시에 영희 할머니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미 끝난 사랑인데, 남편은 저와 결혼했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며 사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사진밖에 없었으니까요. 평생을 혼자 사셨으니까요. 그 사진이 할머니의 전부였던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석양을 참 좋아했어요. 제 남편도 석양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이면 가끔 베란다에 나가 해 지는 걸 봤죠. 저는 그게 평범한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 남편은 옛 추억을 떠올렸던 걸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마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보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남편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그 사람 이야기 때문인가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요. 우리는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고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어요. 당신이 태수 씨의 부인이신 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몰랐겠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갖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50년 동안 그 사진만 보며 살았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잊었나요? 아니면 계속 그리워했나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헤어진 뒤로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결혼하셨으니까요. 50년을 함께 사셨으니까요. 그게 답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싶어요. 남편이 진짜 마음속으로 누구를 사랑했는지.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영희야. 나는 부모님을 거스를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할머니를 잊지 못할 거라고.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태수 씨. 잊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떠났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 동안 그 말을 지켰어요. 태수 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했고 소식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궁금했어요. 잘 살고 계신지, 행복하신지. 그래서 몰래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하셨다는 것,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그런 것들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멀리서 남편을 지켜본 사람. 평생을 혼자 살면서도 남편의 행복을 바란 사람. 그래서 후회 안 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태수 씨는 당신 곁에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셨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의 사랑보다 끝까지 함께한 사랑이 더 진짜예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애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식당에서도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영애 할머니의 병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영애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시는 중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병실 안을 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영애 할머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회복하실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멀쩡하셨는데 함께 대화도 나눴는데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혹시 가족이 오시면 드릴 짐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셨습니다. 원장님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친하셨으니 병실 정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병실에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영애 할머니의 병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할머니가 찍은 흑백 사진.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 안경, 작은 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봉투.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글씨는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의 필체. 그건 제 남편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남편의 글씨를 봤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1995년 5월이었습니다. 25년 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이 편지를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씁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할머니를 생각했다고요? 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살면서도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게, 부모님 뜻을 따라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었다고요. 그 자리는 영희 할머니의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5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제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잘 돌봐주고 아이를 잘 키워주고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사랑했지만 할머니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두 번째였던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쓰는 편지입니다. 영희,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미안했던 사람, 태수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써놓고 어딘가에 숨겨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희 할머니가 갖고 계셨을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봉투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힌 걸 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가신 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었나 봅니다. 아니, 장례식에 오셨던 걸까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었으니까요.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남편의 책상에서 이 편지를 발견하신 겁니다. 25년 전에 쓰고 보내지 않았던 편지를 그리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시기가 4월 초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직후였죠. 할머니는 이 편지를 발견하고 마음이 무너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담았습니다. 병실 정리를 마쳤습니다. 간호사가 박스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깨어나셨다고.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본 후로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는 수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왔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편지, 봤죠?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제가 편지를 봤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편지를 혼자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장례식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50년 만에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어요. 늙으셨더라고요. 저도 늙었지만 태수 씨도 늙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집에 가서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나쁜 짓인 줄 알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태수 씨가 평생 저를 잊지 못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그분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를 당신만큼 사랑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습니다. 그건 처음의 사랑과 비교한 거예요. 처음 사랑은 늘 강렬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한 사랑이에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기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선택했어요. 50년을 함께 사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억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사랑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좋은 남편이었을 거예요. 당신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기억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기억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평화롭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용서해야 한다는 걸요. 영희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이 없으셨으니까요. 요양원 원장님과 몇몇 직원들, 그리고 저만 참석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함께 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50년 동안 제 남편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남편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누구세요? 요양원에서 친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였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엄마가 장례식까지 가시는 걸 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새 입주자를 위해 청소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던 자리,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자주 산책했던 그 정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나란히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아이가 태어났던 날, 5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보니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다정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술을 마셨고 고집이 셌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년 동안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눈치챘어야 했을까요?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남편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뭔가 슬픈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그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났습니다. 결혼 2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이었는데 옆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야?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른 가져갔습니다. 옛날 거야. 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찢어진 부분에는 영희 할머니가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의 생활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죠.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영희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저도 사랑했던 겁니다. 처음의 사랑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진심이었던 겁니다. 영희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기억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기억의 자리에 앉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행복을 바랐던 거죠.
저도 이제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기억의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 50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정원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문득 옆에 누군가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남편을 사랑해줘서, 그리고 저를 이해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정숙 씨.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영희 할머니도 모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옮길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푸르렀고 꽃들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영희 할머니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해와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은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영애 어르신의 유품인데요. 가족이 없으셔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남기신 메모가 있더라고요. 원장님은 메모지를 꺼내셨습니다. 영애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물건들을 박정숙 씨에게 전해주세요. 특히 탁자 위 사진과 서랍 속 편지를. 그분이라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원장님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셨으니 받아주세요.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안경, 작은 노트, 그리고 그 흑백 사진과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영희 할머니.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이제는 이 사진을 보아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모두가 젊고 사랑에 빠져있던 그 시절이요. 편지도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이번엔 다르게 읽혔습니다. 처음 읽었을 땐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솔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두 사람을 모두 마음에 담고 사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과 편지를 간직하기로요. 남편과 할머니의 기억을 함께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 원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정원에 작은 벤치를 기증하고 싶다고요. 영희 할머니를 기리는 벤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좋은 생각이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 벤치가 설치됐습니다. 정원 한쪽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제가 자주 앉았던 자리 근처였죠.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영희를 기리며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기억의 자리로 옮겨 앉을 뿐. 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 여기 앉으세요. 우리 함께 앉아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할머니가 옆에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누군가 앉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도 와요. 여기 자리 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니, 세 사람의 기억이 함께 앉았습니다. 더 이상 질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만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사랑이 뭔지.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기억 속에서든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일 있었어. 좋은 친구를 만났거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특별한 친구였어. 그 친구 덕분에 내가 몰랐던 걸 많이 배웠어. 민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엄마가 외롭지 않으셔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벤치는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도 있고 영희 할머니도 있으니까요. 비록 곁에 없지만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정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남편과 영희 할머니와 저.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태수 씨를 잘 돌봐줘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줘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 햇살이 내리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은 기억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요. 봄은 갔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 용서의 봄, 사랑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